자, 여러분들이 최소한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는 잘 외우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다루는 건 전형 원소를 다뤄요. 근데요, 전위 원소를 다룰 때가 좀 있긴 하네요. 똥통 원소에 해당하는. 그래서 3족부터 엄밀히 말하면 11족까지지만 보통 12족까지 포함해서 그냥 똥통 원소, 전위 원소 퉁 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원자번호 20번까지 했었을 때 칼슘 되고 있죠. 얘는 오비탈 배치를 어떻습니까? 하면 18번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 가지면 4S에 두게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후부터 전이원소라고 불러주는 놈들이 나오는데요. 21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스칸dim이라고 부르고요. 어차피 원소 이름들은 나중에 주기표 이름 보면 다 나옵니다. 옛날에 티탄 하다가 티타늄 하다가 요즘에 발음을 너무 홀리네요. 타이타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나듐이라고 불러줍니다. 크롬, 옛날에 크롬 하다가 지금도 뭐 크롬 도금 이런 거 많이 쓰죠. 수도꼭지 크롬 도금에서 반짝반짝하는 그런 놈들이에요. 자동차 엠블럼 있잖아. 반짝반짝하는 거 크롬 도금에 넣습니다. 근데 영어 발음으로 불혈을 굴려서 크로미움 하고 있습니다. 망간하다가 망가니즈 이제 철은 다행히 그대로 철 쓰고 있습니다. 코발트네요. 코발트 블루 하면서 많이 봤던 그 코발트입니다. 28번 니켈, 29번 구리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30번 아이언은 전형 원소예요. 아이언은 그래서 아이언 2+만 가능하고요. 근데 그냥 똥통 원소 첫 글자를 따라서 스티반 망치코니 구아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예,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스티반 망치코니 구아 하면서 다 외웠던 그런 놈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건 난 고딩 때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전자 배치는 어떻습니까? 근데요, 18번 아르곤처럼 하는 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스칸디움 이제 3D에 하나, 타이타늄 3D에 2개, 3D에 3개. 아이씨, 4S짜리 왜 놔두고 하는 거야? 4S에 2개 하고 3D에 하나, 3D에 2개, 3D에 3개 됩니다. 근데 크로뮴이 조금 애매하네요. 얘는 4S에 1개, 3D에 5개 채웁니다. 망가지는 4S에 2개 하면서 3D에 5개를 채우고요. 철 3D에 6, 3D에 7, 3D에 8. 그래서 구리가 재밌어요. 또 어떻게 되냐? 4S에 1개, 3D에 10개 채우는 이런 오비탈 배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전형 원소의 특징은 금속의 경우 양을 낼 때 산화수가 딱 한 종일 뿐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리튬 1+1만 됩니다. 나트륨, 칼륨, 루비늄 전부 다 됩니다. 2족에 해당하는 칼슘, 마그네슘 다 플러스 2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하겠습니다. 일단 4S부터 먼저 날려서 스칸디움의 2+가 됩니다. 3D 1개까지 날리는 경우는요. 그럼 스칸디움은 3+까지, 즉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 있거든 이런 거예요. 뭐부터 달린다? 4S를 먼저 달립니다. 이게 원자가 전자예요. 쌤, 4S보다 3D 에너지가 더 높은데요. 그리고 원자가 전자 이놈이고 얘부터 먼저 날립니다. 이래서 그래서 보통 금속을 메탈 2+로 쓰는 이유는 요거부터 먼저 달리기 때문입니다. 4중 원소 그런데 그럼 5중 원소의 전형 원소는 5S 이거부터 먼저 날리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티타늄, 타이타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쓰이는 티타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물론 자전거, 비싼 자전거 그런 데도 타이타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티타늄 많이 쓰고 있는데 TiO2 요거 산소 플러스 4예요. 요거 날리고 3D도 날리는 놈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꽤 많을 거예요. 뭘까요? 이게 자에서 차단제 썬블럭이에요. 요놈이에요. 네. 바나듐하고 자 그래서 크롬 아까 봤던 CrO4 2- 했잖아. 크로미움 물론 CR3+도 있긴 합니다.
얘의 상수가 플러스 6이랬습니다. 왜 합니다. 얘 4s 3d 이거 다 날린다 생각이에요. 물론 공유하다 보니까 정말로 날려서 6 플러스 양이 된 건 아니고요. 산소 4놈이랑 달라붙으면서 요 놈 6개의 전자를 전부 다 산소한테 줘버렸지라는 게 플러스 6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25번 망가니즈는 어떻습니까? 근데 Mn 2 플러스도 있지만 MnO4 1 마이너스 존재예요. MnO4 1 마이너스 과망가니산 이온 여기서의 산소 플러스 7을 쓰고 있는데요. 예. Mn2 플러스 될 때는 요 놈을 날린다 했잖아요. 과망가니산 될 때는 이거까지 다 날린 거예요. 앞에 철의 재련 과정에 FeO 산화철 2와 Fe2 O3 산화철 3를 봤습니다. 얘는 플러스 2의 산소, 얘는 플러스 3의 산소를 가졌는데요. 플러스 2게 될 때는 4s 달립니다. 3d 오비탈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네요. 3d 오비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거든. 뭐부터 달리고 4s 2개 먼저 달리고 이거 영어로는 페라이크 하고요. 마지막 요거 한 것까지 다 날려버리면 페레이크 하면서 Fe3 플러스까지 되는 이런 놈들이에요. 이래서 유에 코발트, 니켈 보는데 구리가 또 재밌다 했죠. 여러분들 CO 쓰는데요. 이거 이름 어떻게 씁니까? 하면 산화구리 이렇게 썼습니까? 하면 중학교 3학년 때 산화구리 이렇게 썼습니까? 뒤에 이 표시가 붙었습니다. 근데요, MgO 이거 이름은 산화 마그네슘 하면서 2를 썼을까? 안 썼어요. 왜 얘는 2를 붙였을까요? 하는 거야. 이게 구리가 2 플러스라고 하는 건데요. 구리는요, 4s를 먼저 날려버리면 구리가 1 플러스가 되면 산화구리 1이 돼요. 그래서 CU 1 플러스 2개 O. 이놈의 이름은 산화구리 1이 돼요. 예, 마찬가지로 이게 산화철 2, 이거 산화철 3라고 표시했던 유의가 되겠습니다. 즉, 이 원소는 다양한 전하량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산화수를 가지기 때문에 그 뒤에 대한 산화수의 표시가 있어야 되겠고 마그슘 2 플러스면 됩니까? 굳이 산화 마그슘 2 안 써도 된다는 거죠. 2 쓰면 오히려 사적으로 틀려요. 이해됐어? 반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4s 2개 타고 3d 팽하면서 디오비트를 꽉 찼기 때문에 얘만 날아가는, 즉 아이언은 투분만 가능해요. 전용원소 이 원소 아니고 전용원소예요. 근데 같이 똥통에 들어가다 보니까 스티바크 망쳐 코니쿠 아까지 붙여버려요. 전용원소예요. 얘는 나머지 21번부터 29번까지 전용원소예요. 전용원소는 그 이온들이 색깔이 좀 있어요. 전이원소는 전용원소는 이온들이 색깔이 좀 염화나트륨 붉은색이 노란색이지 이온 색깔이 노란색은 아니에요. 근데 과망가니산 이온 이 색깔이 보라색, 중학교 2학년 때 공부 많이 했던 놈들이에요. 기억나십니까? 크롬산 이온 이놈의 색깔은 노란색이라니까요. 플러스 알파 CrO, CR2, O7, 2 마이너스 이름은 다이 2개라는 뜻입니다. 다이크로물산 이온 하는데요. 요 역시 플러스 6의 산소가 2개 있고 산소 마이너스 2가 7개다 보니까 2 마이너스 됩니다. 다이크로물산 이온 요 색깔은 주황 색깔입니다. 그리고 구리 2 플러스 자, 이 색깔은 우리가 많이 봤죠? 푸른 색깔, 파란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구리 1 플러스 색깔은 어떻습니까? 근데 요 놈은 초록이에요. 그래서 구리의 원소의 색깔은 붉으스름해요. 알겠습니까? 국회의사당 그 위에 돔 이거 구리예요. 국회의사당. 그래서 처음에는 좀 검붉은색이었어요. 어우, 저 색깔이. 그래서 이거 잘못해서 위에서 쳐다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하면 국회의사당 직사각형에 빨간 구리가 처박혀 있어요. 내가 이 심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논란이 굉장히 있었는데 국회의사당 그 붉은색 구리 돔을 만든 양반이 인터뷰 때 이 구리가 지금 당장 검붉은색이지만 좀 이따가 산화되면서 영롱한
청록색을 띌 거야 라고 했습니다. 청록색이요? 푸른 색깔과 초록 색깔이 적당히 섞이니까 이런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국회에서는 지금 얼마든지 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있어요. 선생님이 대학교 다니면서 거의 딱 30년 됐는데 선생님 93학번이에요. 1993년도에 대학교가 올라온다고 서울 올라왔는데 그때 봤던 국회의사당의 그 돔 색깔에 비하면 지금은 청록색이 훨씬 더 진해져 있어요. 즉 산화가 좀 더 많이 진행됐다는 뜻이죠. 알고 보면 헐리우드 재난 영화에서 항상 목 부러지는 여배우가 있어요. 누구예요? 자유의 신상. 뭐 맨날 쓰나미 몰려서 뭐 무너지고 뭐 폭탄 맞아서 무너지고 심지어 뭐 투마로우 영화에서 까르르 얼어붙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 처음 색깔도 지금의 불스름한 약간 청록색 띠는 그런 색깔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바깥이 구리예요. 처음 구리예요. 지금 뭐 원래 지금도 구리고요. 처음엔 구리가 어떤 색깔이었다고? 검붉은색이었어요. 어쩌면 갈색 조금 더 도는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조금씩 지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사당의 아까 그 돔 얘기했는데요. 산화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오줌을 뿌렸다 하는 뭐 그런 뒤에 얘기가 있긴 한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국회 안에 똥 뿌린 사람은 일단 있었어요. 자, 어쨌든 요 얘기, 산화수 얘기 소개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어도 있고 뭐 동영상 남겨놓고 이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하는 얘기들은 화학원 과정이다 보니까 여기 가지고 있는 통합과학 책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가 3개는 통합과학, 3개는 화학원인데요. 화학원 과정에서 뭐 산화수에 매기는 과정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플러스 알파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일단 화학이 처음에 스타트하긴 재밌어요. 가면 갈수록 더럽고 치사하고 짜증나는 것이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일반 보습학원에서도 좀 똘똘한 놈들 상대로 이제 미리 선행으로 원 과목 선행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게 화학원이에요. 몇 개 규칙성, 즉 주기표에 해당하는 규칙성만 알면은 뭐 쉽게 적용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물리는 뭐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뭐 유체역학하면서 배응이라든지 열역학, 물론 열역학도 좀 짜증나고 돌림이 얼마나 귀찮았습니까? 부력하면서 짜증난 것들도 많고 하잖아요. 생명과학은 유전 돌연변이 들어가면 정말 하고요. 지하는 또 천체 들어가면 또 짜증나는 사람들이 많네요. 물론 과학도 이제 뭐 반응에 대해서는 좀 짜증 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 주기율표는 멋진 규칙성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화학은 주기율표에서 시작해서 주기율표 끝난다 해도 보안이 아니죠, 그죠? 자, 오늘 산화환을 라스트 얘기를 하겠는데요. 산화환 반응식을 만들어 보세요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산화환 반응식 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한테 뭐 개수 맞출, 지금 당장 개수 맞출 필요는 없지만 이라고 했지만 화원 정도를 공부하게 되면 이제 개수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아까 봤던 산화철분 재련은 이런 것들은 뭐 눈에 딱 보이잖아요. 결국에 화학 발전에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된다 하는 그런 대전제를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련 반응이 왔네요. 앞에 굴이라는 놈은요.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아요. 그래서 염산에 집어넣으면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요. 질산에 집어넣으면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수소가 피어오른 건 아니에요. 굴이 2 플러스가 되긴 했는데 NO, 묽은 질산에 대해서는 일산질소가 피어올라요. 진한 질산에 대해서는 이산질소가 피어오르고요. 이렇게만 던져놓고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세요 라고 던져줍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전제는 1번 모든 산화수를 기록하세요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도 증가된 산화수의 총합과 감소된 산화수의 총합이 같도록 개수 세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3번 이후에 H 플러스라든지 OH 마이너스라든지 물을 집어넣어서 수소 산소의 개수를 맞추는데요. 이게 재밌어요.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이동의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안 나와요. 그래. 한 10여 년 전에 고려대학교 논술 문제에서 요 OH 마이너스 넣어야 개수 맞춰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과거 합격했다면은 그냥 했을 건데 혹시 모르죠.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자사고초에서 중간고사에서 만점자가 너무 나와있어. 기반에 좀 어떻게 좀 떨궈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었지. OH 마이너스 넣으면 되겠지. 요거 넣으면은 애들이 허덕거리는 놈들이 나오겠지. 있을 겁니다. 언제가 또 시험 또 여유될 때 우리가 고등급수 한번 던져드릴게요. 재밌어요. OH 마이너스 넣고 하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집어넣어서 추가해서 산소 그리고 수소의 개수를 맞춰주겠습니다. 네 번째, 제대로 했는지 검토하고 싶습니다. 이 검토의 방법은 좌우변에 전하량이 총합이 보존되는지 확인해 주는 게 검토 방법입니다. 전하의 총합이 보존된다면 나 반응식 제대로 썼다라고 할 수 있겠고 얼라? 얘는 플러스 16인데 얘는 조금 플러스 12밖에 안 나와? 20뭔가 잘못된 게 있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모든 산수 기록할게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산수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 했잖아요. 앵간하게 산소 수소의 산화수로 바뀔 거 없는 상황이면 산소 수소는 집어넣을 거 없겠습니다. 굴이 원소 제로입니다. 질산이온이라 플러스 5였고요. 굴이 2 플러스니까 플러스 2였습니다. NO였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되네요. 굴의 산화수는 2 증가했습니다. 질소의 산화수는 3 감소합니다. 2 증가와 3 감소가 1대1 될 수는 없죠. 그래서 2 증가 앞에 3배 쓸게요. 굴이 3개 쓸게요. 3 감소 앞에 2개 쓸게요. 그러면 합해서 6 증가, 합해서 6 감소 되겠죠? 여기 2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굴에 2개 합니다. 산소 몇 개 보여? 6개 있어요. 여기 산소 몇 개 보이지? 2개밖에 없어요. 4개의 산소가 사라졌네요. 산소가 사라진 매직 젠장. 이거 되면요 노벨 화학상감이에요. 원자가 사라진다고요? 와우! 그렇더니 무덤 깨고 일어나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2개 O2 쓰면 되겠습니까? 하면 안 돼요. 원소 물질이니까 제로잖아. 여기 산소의 산소는 마이너스 2거든. 이게 제로라면 이건 산소의 산소가 바뀐 거니까 안 돼요. 그럼 뭘 넣어야 되는데? 산소 4개에 대해서 4개의 H2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쌤 그럼 수소는 갑자기 왜 나와? 여기다가 8개의 H 플러스 쓰면 된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쓴 거야 이거? 너무 난잡한데? 전하의 총합을 보자니까요. 1 플러스가 8개고요. 원소 제로예요. 1 마이너스가 2개니까 플러스 6이에요. 2 플러스가 3개 플러스 6이고 화물 제로예요. 전하 보존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걸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하면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말 썼다 해서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쌤 그러면 모든 놈들 다 쓸 수 없어요? 예. 자, 이 한자가 뭐지?
모두 전체인데요. 전체 방식으로 쓰겠습니다. 일단 구리 3놈은 준비돼야 되겠죠. 수소이온 8개요. 아까 구리를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질산에 집어넣었어요. 8개의 HNO3 질산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구리 2+가 됐는데요. 세상에 양이온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음이온도 있어야 되죠. 근데 갑자기 CL-가 들어왔다? 가능해요? 질산에다가 구리 넣었는데 갑자기 없던 CL-가 들어왔다? 세상에 역시 돌턴이 무덤 깬다니까. 이랬어? 그럼 도대체 누가 있어야 됩니까? NO3-가 구리 2+, 질산 5- 2개, 그리고 구리가 3개니까 앞에 3개. 즉, 이 중에 6개의 NO3-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한 놈이고요. 2개의 질산만이 2개의 NO가 되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이해했어? 카메라가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쪽에다 쓸게요. 2개의 NO 플러스 4개의 H2O. 이렇게 쓰면 이게 절정화 방식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짜이온 방식으로 절정화 방식으로 쓰는 이 문제는 2020년부터의 정규 화원에서 제일 귀찮은 문제입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그보다 앞서서 산화수를 매기는 방법이라든지 산화수 증감을 통해서 누가 산화됐는지 화났는지를 매기는 이건 기초니까 해놓으셔야 되겠다는 거죠.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가 다 됐으면 뭐 1학년 통합과학 문제를 풀든지 2학년 화원 문제를 풀든지 연습 시작하면 되겠습니다.